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이 먼저였어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남편이 제게 관심을 보였죠. 처음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 인사, 점심 뭐 먹었는지, 퇴근했는지 물어보는 메시지들이요. 솔직히 남편은 제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키 180에 단정한 인상, 깔끔한 패션 센스. 특히 옆모습이 제 취향이었죠. 오똑한 코와 턱선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3주쯤 문자를 주고받다가 정식으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을 연애했어요. 2년 동안 정말 좋았어요. 남편은 항상 제 말을 잘 들어줬고 데이트 코스도 신경 써서 정해줬어요. 기념일도 잘 챙겼고 부모님께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양가 부모님 모두 좋아하셨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죠. 예의 바르고 싹싹하다고 하셨어요.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어요. 시댁은 평범한 집안이었고 친정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거든요. 신혼집은 친정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는 차를 바꿔주셨어요. 그렇게 양가의 지원으로 저희는 수월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결혼이라 정말 행복했죠. 시댁 식구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분들이었어요. 둘 다 성격이 호탕하고 시원시원한 편이었죠. 시누이는 남편보다 4살이 많았어요. 이미 결혼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유치원생 딸이 있었어요. 시누이 남편, 그러니까 시매부는 세무사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집안도 괜찮다고 들었죠. 다만 시누이가 좀 그랬어요. 말을 생각 없이 내뱉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결혼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시댁에 인사차 들렀는데 시누이가 제가 입은 원피스를 보면서 얼굴이 밋밋해서 원피스가 안 어울린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뭔 소리냐며 예쁘다고 하셨지만 이미 기분이 상한 뒤였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기분 나쁘다고요. 남편은 누나가 원래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기는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기가 없으면 상처를 줘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종종 남편과 다퉜어요.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죠.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 빼고 다들 술을 좋아했어요.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시매부까지요. 모이기만 하면 늘 술자리였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어요. 시아버지가 소주를 좋아하셔서 항상 소주가 준비돼 있었죠. 남편과 시누이도 술을 잘 마셨어요. 저와 시어머니만 술을 안 마셨어요. 저는 원래 술을 못하는 체질이었고 시어머니는 술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저와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음식을 더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했어요.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 마시며 떠들고 저희는 주방에서 뒷정리를 했죠.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엄청 잘해주시거나 과하게 챙겨주시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정말 딸 하나 생긴 것처럼 편하게 해주셨어요. 생일 같은 날도 챙겨주셨어요. 거창하게는 아니지만 케이크 하나 사서 다 같이 축하해주시고 작은 선물도 주셨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잘 지냈어요. 시댁과 친정 모두 같은 지역에 살아서 자주 왕래했어요. 한 달에 2~3번은 시댁에 갔고 친정에도 비슷하게 갔죠. 주말에는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친구 부부와 여행도 다녔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였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했거든요. 저희 4명이 잘 맞았어요. 남편과 친구 남편도 취미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어요.
그래서 주말에 종종 함께 놀러 다녔어요. 캠핑을 특히 좋아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캠핑장에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수다도 떨었죠. 남편이 특히 둘이 가자고 하기보다 4명이 같이 가자고 많이 했어요. 처음엔 저도 좋았어요. 친한 친구랑 남편이랑 다 같이 노는 게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부터 남편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어요. 큰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 거라 신경 쓸 게 많다고 했죠. 야근이 잦아졌어요. 평일에는 거의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출장도 생겼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출장을 갔어요. 주말에도 가끔 일을 했어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며 방에 들어박혀 있었죠.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이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면 승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다만 아쉬운 건 데이트 시간이 줄었다는 거였어요. 주말에도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거나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친구 부부랑은 계속 만났어요. 남편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바빠서 저한테 미안하니까 주말에는 같이 놀자고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4명이 만났어요. 캠핑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결혼 2년 차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친구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게 직접 전화한 건 처음이었어요. 만나자고 했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저랑 따로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4명이 함께였지 둘이서만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전화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친구 남편은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어요. 친구와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친구 남편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사진들이 있었어요. 친구와 남편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요. 메시지 캡처도 있었어요. 친구 휴대폰에서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요. 제일 충격적인 건 동영상이었어요. 둘이 진하게 스킨십을 하며 찍은 영상이었어요. 무척 행복해 보이더군요. 영상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친구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만난 지 6개월은 넘은 것 같다고요. 자기가 한 달 전에 알게 됐다고요. 친구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남편이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발견했다고요. 그 이후로 증거를 모았다고 했어요. 미행도 하고 휴대폰도 확인하고요. 이제 충분히 모았으니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친구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증거가 필요하면 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일단 다 달라고 했어요. 사진도, 영상도, 메시지 캡처도요. 그날 이후로 친구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서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공유하기로 했어요. 저도 정신을 차리고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잠들었을 때 지문 인식으로 열었죠. 남편은 참 치밀했어요. 메시지는 다 지워져 있었어요. 카톡에도 수진이랑 주고받은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출장 간다던 날 카드 내역, 통화 기록까지요. 친구 남편이 준 것도 포함하면 이혼 소송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어요. 그 사이에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법무법인을 찾아갔죠. 변호사님이 증거를 보시더니 위자료 청구에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절차 등등이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 얼굴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출장 간다고 하고 야근한다고 하고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했어요. 저한테 평소처럼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이혼 결심도 굳혔어요. 이제 어떻게 터뜨릴지만 남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누이가 함께 있었어요. 큰 캐리어를 끌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형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바람 한 번 핀 걸로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시누이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이 설명했어요. 시누이가 바람을 폈대요. 그걸 심해부가 알게 됐고 심해부가 시누이를 집에서 내쫓았다고요. 갈 데가 없어서 일단 여기로 데려왔다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그 말이 너무 거슬렸어요. 역겨웠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도 쫓겨날 텐데 다행히 둘이라 외롭진 않겠네. 남편이 갑자기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누이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봤어요. 그러더니 웃기 시작했어요.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저는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상황에서 웃는다니. 남편이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실수였다고요. 정말 딱 한 번 실수였다고요. 다신 안 그럴 거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차갑게요. 한 번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실수를 6개월씩이나 하고 있냐고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짐 싸서 나가라고요. 그 와중에 시누이가 말했어요. 이 밤에 어딜 가라고 내쫓는 거냐고요. 저는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시누이가 계속 말했어요.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런 실수하는 거라고요. 뭘 그렇게 오버하냐고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제발 문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자고요. 저는 무시하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 아들이랑 딸 좀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30분도 안 돼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거실에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도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러고는 제게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 와중에 시누이가 저보고 시부모님 왜 불렀냐고 화를 내더군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싸늘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누이는 바람 펴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려왔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제 친구랑 6개월째 바람 피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쫓아내려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좀 데려가 주세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뺨을 때리셨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시누이한테 다가가셨어요. 시누이 뺨도 때리셨어요. 시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으셨어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냐고, 너희들이 사람 새끼냐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으실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미안하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시누이와 남편을 데리고 돌아갔어요.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휴대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5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정말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그런데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참고 살지 말라고요. 평생 힘들 거라고. 아직 젊으니까 지금이라도 새 인생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어요. 위자료로 시댁에서 1억을 주셨어요. 요즘 세상에 1억이 그리 큰 돈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너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냐고. 그리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젊을 적 시아버지가 바람펴서 이혼위기까지 겪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린 시누이와 뱃속에 있던 남편 때문에 참고 살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기억이 평생을 괴롭게 했다고 평생을 행복한 척 가면을 쓰고 살았다고 하셨어요. 그 피가 섞여 들어가 자기 자식들도 바람을 피운 건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 때문에 남의 자식이 피눈물을 흘려서야 되겠냐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친구 부부도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친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는 완전히 쓰레기가 되었죠. 친구 남편이랑 바람 피웠다고요. 저는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동정도, 연민도, 미움도요. 역시 사람 속은 알 수 없나 봐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회사를 옮겼어요.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요. 연봉도 올랐고 직급도 올라갔어요. 주말에는 그림을 배워요. 항상 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유화 그리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느리지만 확실하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진심으로 웃고 진심으로 사랑하면서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